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인 서울 진행을 맡은 이현경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서울의 고도 제한과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 박은 LH 투기 사태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친하시죠? 예, 저희가 구설수에도 같이 오르고요. 예. 예, 그런 사이입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친하신 걸로.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장경태 의원도 독도는 우리 딸이라 생각하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은 장경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세대 간의 공감대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 견해는 당연히 다르더라도 그건 존중해야 될 가치죠. 네. 오늘은 좀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고도 제한인데 이 최고 고도 지구라고 하는 게 산이나 문화재,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물의 층수나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층수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도제한 지구란 건축법과 항공법 등에 의해 규정해 놓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말합니다.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와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인 강서구는 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경제적 재산 손실액은 약 59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이 개정된 이후 완화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아이카오의 장애물 제한 표면 개선 TF팀에서 개선안이 나와서 그것이 발효가 되는 시점 2024년부터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국토부가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시행해 국제기준 개정 전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 시험을 세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시험을 세 번 한 결과 전문가들께서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강서 주민들이 그때 한 54조 원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재산권 회복이 안 되고 또한 가장 낙후된 게 강서 지역인데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가장 현안적 문제 되고 있는 주거 문제 이런 부분 신도시를 발표한 수준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뿐 아니라 서울 지역 곳곳에서는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남산과 북한산 인접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 고도지구 면적은 여의도의 3배에 달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화끈한 시사 토크인 서울에서 서울 지역 고도 제한 지구의 미래를 분석합니다. 네, 지역구에서 건물 높이와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은 노원구신가 노원구의 경우에는 뭐 노원 같은 경우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전의 문제보다는 경관의 문제 때문에 건축물 심의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층고를 보통 이제 25층, 30층까지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 조합 측의 이해라면은 서울시는 건축 심의할 때 경관상의 이유나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15층, 17층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오늘 다룰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지만은 어쨌든 안전과 경관 두 가지 모두 이제 사실 제한의 대상이 되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 뭐 한강변 35층까지 짓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오히려 박영선 의원께서 여당 후보이고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에 상당히 비우호적이었던 그 여당인데도 그런 공약을 하실 정도로 서울의 주택 사정이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강서구 공약 검토하는 것을 제가 도운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 고도 제한 자체에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개발자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또 이 규정이라는 것이 잘 보면 1944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또 항법 장치라는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 풀 수 있는 분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거의 뭐 90% 가까이가 네. 이런 고도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동대문구가 지역구시죠. 예. 네, 그렇죠. 거기는 고도 제한과 관련된 그 민원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배봉산에 과거에 군기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연 경관 등을 이유로 이제 일정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 지역에 있는 한 10여 곳 정도가 고도 제한 걸려 있는데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쾌적한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혹은 안전 문제로 고도 제한이 걸리곤 하는데 특히 강서구에 공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 국제공항 아니겠습니까?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도 대표 공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 덕분에 좀 많이 고도 제한 부분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국토위가 이제 상임위이시니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안전의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영상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강서구의 사례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강서구 말고도 지금 이제 산 두 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강서구 말고도 강북, 성북, 도봉구 같은 경우 이제 북한산 인접 지역이어가지고 이런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서 건물 높이가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뭐 한 20m면 4m당 한 층 정도니까 20m 고도 제한이 걸리면 한 5층까지밖에 건물을 못 올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지을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기준 자체가 크게 완화되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아까 제가 건축물 심의위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사안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이미 그럼 북한산 주변에 그러면은 전부 다 그럼 고도 제한이 제대로 적용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북구 지역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단위별로 그걸 허용해 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가보면은 또 산 앞에 또 20, 30층짜리 고층이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걸 보는 다른 주민들은 그러면 거기서 형평 시비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한번 통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산과 경관에 관련된 묵기라면 특히 안전이 아닌 경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홍콩의 산 앞에 바다 앞에 고층 건물 50층짜리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거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스카이라인을 보고 어떤 분들은 또 야 산이 참 푸르르니 멋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주관적인 잣대인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별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판단하게 되면은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의 문제는 필요성은 있으나 네. 그것을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과는 약간 다른 경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주택 개발을 막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도 제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거의 생각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고도 제한에 대단히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자연 경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국토계획법상 여러 가지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고도 제한에 대한 이 기준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조례를 통해서 또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어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권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그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 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규제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되지는 않고요. 평상적으로 저희가 서울의 이 주택 공급이 보통 9만 호 정도, 그 중에 보통 한 40% 정도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고, 사실 아파트 보급의 결정적인 요건은 사실 용적률이죠. 용적률이고 또 이 어떤 20층까지 뭐 구청의 허가, 그 이상 35층 층고 제한도 있고요. 고도 제한과 좀 다른 이제 법률적 적용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렇다 해서 무조건 완화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강서에 만약에 고도 제한이거나 혹은 층고 제한이거나 혹은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교통단에 또 시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 이주석 최고가 있는 노원구라든지 저가 있는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동부간선도로나 북부간선도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많은 그 건물이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주택 사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쾌적도를 볼 때는 특히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이 이제 사업성에 있어서 주요 팩터 중에 하나고요. 또 쾌적도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면에 어느 정도가
정도가 이제 건물로 안칠 활용되고 것이냐? 녹지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얼마 정도 활용되느냐인데 여기서 약간 그래서 이 조정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용적 유리한 건 사업정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지만은 반대로 고층일수록 또 건폐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로 높이 올리고 대신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고 아. 그래서 이 경관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저희가 산을 보면은 아 답답하다 이렇게 느꼈던 아파트 카페에서 답답하다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가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네.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들이 많았을 때 경관을 완전히 전면으로 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은 최근엔 타워형 아파트라든지 건폐율을 낮추고 또 경관을 덜 해치는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연한 그렇죠.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법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항 인근 사시는 분들이 이 고도 제한 완화가 되는 것이 거의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각계각층의 노력 때문에 우선 항공법은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국제기준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토부가 이 검토를 그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국제기준 개정 전에 국내에서 시행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안전은 좀 확보를 하더라도 혹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수건 사업이니까요.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이 고도 제한에 대한 개선 연구 영역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국토계획법상의 고도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공항시설법상의 고도 제한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공항시설법에 국제기구의 어떤 조약의 기준에 준하도록 국제표준기구에 준하도록 이 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민간 이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에서 이제 네. 보통 논의를 하거든요. 아이카오에서 논의를 해서 해당 그 아이카오에서도 지금 TF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공과 관련된 기술들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 소위 고도 제한과 관련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순차적으로 이 개정안들이 아이카오 개정안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즘에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뭐 보다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죠. 네, 지금 뭐 반경 4km 그리고 반경 4km에서 5km 사이에는 또 이제 층고 제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건 국제기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전에 유연성이 발휘될 부분은 없는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학적으로 네. 이제 학자들이 검증하는 부분은 180에서 200m 정도까지도 사실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200m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건 계기 비행을 했을 때 119m, 120m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강서 구민들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한 번에 최대한으로 가장 안전한 지점까지 완화가 되길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검증 없이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에서 예를 들어 2배로 예를 들어 고도 제한이 완화돼서 한 120m 정도로 완화됐다고 했을 때, 그래 또 이제 또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으로는 200m 정도까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카오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예. 지점에서 어차피 좀 그때까지 민간 항공기구에서 아이코아에서 결정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설사 풀린다 하더라도 개발하시는 그 업주분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성에 그러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질 거니까요. 사실 안전을 최대한 기하고 그리고 또 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 정치권이 이번에 저희 공약엔 들어 있습니다만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카오의 결정이 나오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에는 지체 없이 그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확약하는 정도면은 저는 강서구민들도 한 2024년, 2025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좀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확실성을 좀 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58m 정도? 네, 네. 그렇게 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으로는 그거보다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뜰 수 있는 비행기의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제가 딱 특정해서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생기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대표 이제 공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주로 길이로 보통 봤을 때 3.6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지방 공항이 2.7km 정도 되고요. 인천공항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의 이 대상 범위와 이 층고 제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작은 비행기가 뜬다면 당연히 완화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물고 물리는 게 작은 비행기가 뜰 거면 4,000m 할주로 3,000m 할주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 축소 자체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연구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네.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만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공항의 용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항시설법 제35조 2항에 보면 이 국제민간공항 항공조약에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제 항공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이 뭐 이 개정이 안 되면 두 분 말씀은 혹시 뭐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해도 사업성으로 나중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대안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예. 때는 가장 빠른 시점 정도는 어떤 항공 기준이 국제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국내법에 반영하겠다 정도의 확약을 여야가 공의하면은 좀 그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국 김포공항이 과거에 국내선 공항으로 전용화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단거리 국제선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국과 일본 발 노선들도 그 이륙 착륙하는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런 안전 기준을 또 변화시키게 되면은 그 해당 공항에 취향하는 다른 국가의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해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복잡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성급한 확약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만은 또 그게 또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사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공항의 수익성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취향과 그렇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게 어렵다면 다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강서구 전체 중에서 90%가 넘는 지역이 사실 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토지와 교통을 봤을 때 토지는 공동체가 밀집해서 살면 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대상이고요. 교통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가 밀집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치가 증대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어떤 교통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관한 뭐 친고 제한을 제외한 다른 편의를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강서구에 있는 정치인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서구 공약 이번에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네. 제가 서울 동북쪽 끝에 사는데도 강서구 공약들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 이쪽 끝이죠? 예. 그런데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립니다. 노원구에서. 그런데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의 의미가 사실 뭐냐면요. 강서구가 지금 5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네. 이 가로축으로는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대로도 알고 있고 공항대로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죠. 강이 양쪽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있으니까. 세로축 교통망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강서구가 왼쪽엔 부천, 밑으로는 뭐 광명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이 고양시까지 네. 사실 광역교통이 요충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로 교통망이 지금 없어가지고 항상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서부 내륙선 광역철도, 네. 서부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착공을 땡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땡기는 방법으로 하겠다. 네. 어쨌든 아까 장 의원이 말한 그 교통 측면에서 인센티브라는 거는 여야가 공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얘기하셨으면 뭐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에 예. 11월에 이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동선이라든지 서부선 등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4월에서 좀 선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은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또 강서구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과 관련된 예.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대안적인 정책이 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발표되고 나서 뚫리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두 분께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높이나 층수와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심부의 높이 기준이라든지 아까 지금 이제 두 분이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규제 등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그 이슈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용적률인데 네. 서울시 이런 그 용적률도 사실 높이와 관련된 규제잖아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님? 아무래도 높이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2사 대책으로 나온 것들 중에 주요한 부분이 뭐 역세권의 700%의 용적률이라든지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500%의 용적률 완화 등의 이제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용적률이란 게 정말 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께는 얼만큼 완화해드리든지
얼마든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완화하는 만큼 그만큼 교통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불편함들이 야기됩니다. 뭐 방금 건폐율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일조권의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사실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건 이 넓은 대단위 토지를 소유한 뭐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뭐 지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상 이 뭐 주택 용도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폐율이 줄어들면 주차장을 못 만들겠죠. 혹은 더 지하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마 이제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은 이번 이사 대책에도 많이 들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역세권 중점 사업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재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공재개발에 용적률 완화가 이제 포함이 많이 돼 저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택 정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는 분들의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평가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산공원 옆에 보면은 나지막한 집들을 조금 이제 최근에 뭐 도로 정비 사업이라는 걸 가로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은 정비 잘 해놨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 되게 화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한 사업성에 굉장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의 주택 통계를 보면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가 돼가고 있고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47%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노후화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의 10년 동안에 개선이 안 된 수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안 된 이유는 용적률 규제 자체가 좀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 안 되면요. 그 뉴욕에 보면은 맨하탄 섬 위에 보면 할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렘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낙후되는 지역의 대명사처럼 되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도시가 활성화되고 이런 범죄율이 낮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고층 빌딩에 상가 건물로 고층을 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 비율로 그렇죠. 하고요. 또 5대5로 할 것인지 뭐 8대2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용적률이 좀 더 뭐 예를 들면 일반 상업지구에 1000% 용적률을 주는데 예를 들면 주거 비율을 5대5에서 8대1로 늘린다면 350% 완화되거든요. 650까지 허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용적률을 풀면 풀수록 아무튼 용적률을 풀어서 주거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주거 1주택당 뭐 70%의 이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그런 높은 빌딩만 지을 것이냐. 그럼 엄청난 또 주차장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역구에서 주차장이 없다. 특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로 많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뭐 그냥 이게 약간 인심 쓰듯이 완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층고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진짜 앞이 안 보인다. 너무 아파트를 높게 지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높게 짓는 것에 대해서 35층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가 봤을 땐 결국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높게 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데 네. 전반적으로 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고층과 저층에 넣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안전 시설 보강해야 될 것도 많고요. 지난번에 그 울산이었던가요? 고층 건물 화재가 났을 때 네. 물론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구조됐지만은 사실 사다리차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몇 가지 책도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고층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 수직으로 이제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삶이 원래 수평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그래서 학교도 4층 이상으로 짓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철학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고려해야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 진짜 노후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가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말했듯이 너무 무분별하게 네. 이렇게 고층화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20, 30년대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좀 그거는 최대한 완화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장 의원님도 강북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역구가. 네. 예, 이준석 전 예. 최고도 강북이시고. 근데 사실 강남에는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북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원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이제 강남 자체가 도시계획 시작할 때부터 이 넓은 대단위 토지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은 강북과 강남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도로의 면적이나 도로의 어떤 거리,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례로 강북과 강남구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 대비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북은 8.5%, 강남구는 20%입니다. 아. 제가 도로를 나눌 때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광로의 비율이 뭐 아마 도봉구였나요? 아마 강북구는 0%, 네. 그리고 강남구는 20%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 크고 넓은 도로들이 강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용적률을 보면은 그렇게 뭐 차이가 있거나 뭐 별도의 특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 그 여유 있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강남이 좀 더 고층 건물이 많고 강북구는 좀 그런 여유가 없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건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정률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한쪽은 이제 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사실은 이런 네. 부분들이 가만히 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강북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강북 내에서도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있는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계 신도시라 불릴 정도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 논밭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까 도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지만은 네. 아까 말했던 강북구나 아니면 성북구 이런 전통적 주거지로 있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특히 그렇죠. 기존에 다른 시설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이제 개발하는 것들은 보통 단지 단위도 작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작게 들어가게 되면 또 토지 이용에 있어가지고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용적률이 되는 건 아닌가. 아,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방 의원님 말대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좀 내보마듯하고 이러면 같은 토지라 그래도 활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확보가 안 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같은 용적률이라 해도 강북이 다소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서정엽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이 고도 제한 완화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 공급 대책 발표된 이후에 고도 지구의 지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 높이 산정과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더 들여다볼 때가 목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이요. 사실 그 아주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용어는 또 드뭅니다. 아,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요. 어느 예. 정도 발주하는 쪽에서는 뭐 본인들이 세운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소 이제 발주할 때부터 편향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예. 박 시장께서 10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좀 거부를 해왔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아까 네. 말했던 건축물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주장을 억눌러 왔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어쨌든 이사 공급 대책에도 보면은 공고를 많이 하겠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사업성 확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용적률 또 그러면 층고까지 물고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의 타당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내 높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용역을 줘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합리적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5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이후로 아직 뭐 다시 연구 영역이 진행된 바가 없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서울시 이제 이사주택이나 어떤 뭐 도심제 용적률에 관한 부분들,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은 어찌되었건 지금 아주 빼곡하게 꽉 차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얼만큼 저희가 서울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저희가 항상 이 뭐 중학교 교과서에 다 공부했던 열섬 현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환기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층고 제한이 완화되고 뭐 여러 가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다면 그만큼 우리가 열섬이라든지 환기라든지 혹은 교통 대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주차장 난도 심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해당 자기의 토지가 용적률을 많이 부여받고 또 개발이 된다면 뭐 당연히 그걸 바라지 않는 분은 없을 텐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푼다면 강북은 정말 심각한 지금도 지금 약간 심각할 정도로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남이 조금 그나마 여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완화가 됐을 경우에 그 부담을 어떻게 시민들께서 참 감수하실 수 있을지 그건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